학생들 이거면 3주째 막 그냥 우리 막 얼마나 열정적이면 옷도 안 바뀌고 3주 동안 옷도 안 바뀌고 막 그냥 집에도 3주 동안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숙박하고. 예, 수학 맛의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동탄깁생 조이재입니다. 세종깁생 김재우입니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오, 깊은 생각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뭐 광고가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의원들 방송하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들 돌아가시면.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봤을 때 객관식 있고 서술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서술형을 아무래도 어려워하죠. 아유, 그렇죠. 그죠? 네. 아무래도 어려워하죠. 써야 되고 풀어야 되고 과정도 그쵸. 답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 그죠? 과정 속에서도 점수가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이 부분 서술형이라는 건 이런 거고 서술형은 이렇게 대비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다. 자, 한번 썰 풀어주세요. 일단 학생들이 서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로 객관식과 일단 서술형과 이제 그냥 이제 주관식 단답형이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객관식에 비해서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들 제가 습관을 봤더니 객관식을 푸는데 보통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수식을 세워서 그래서 답을 딱 뭐 x는 몇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학생들이 정확한 풀이를 모를 때는 일단 아닌 것부터 초고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꽤나 많이. 이거는 아니야 절대. 기억은 아니고. 이건 아니야. 그러고 이제 풀어보지도 않고? 그쵸. 네, 수식을 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적절히 끼워 맞춰봐요. 네. 그 이게 그래도 얼추 맞긴 해요.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라서. 짬밥일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맞으면 또 어때요? 이게 자기가 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일단 5개 중에 5개 중에 답은 있는 거잖아. 한 그렇죠, 개면.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자기가 맞는 풀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네. 된장 수학을 안 풀고 이상한 거 풀고 있어야 돼. 눈치를 보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답형이 너무 이제 자기는 이거는 어렵다. 왜 어렵다가 이제 못 푼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네. 서술형 가면 이제 조금 더 가관이죠. 이제 수식을 써내려 갈 줄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네. 배점도 좀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큰 거 막 12점까지 가나. 와우. 그거 하나 날리면 끝나는 거네? 네. 통째로 풀면 12점 날라가요. 못 풀면 날라가는 거죠. 아웃이죠. 손도 못 댄다면? 네네. 그죠? 학교마다 이제 가장 큰 배점의 문제는 다르지만 뭐 제가 봤을 땐 12점을 본 적이 있고 보통 한 8점까지. 8점도 센 거예요. 그죠. 그것도 센. 정혁쌤 어떻게 서술형 어떻게? 저는 학생들이 일단 처음에 당황하는 게 그냥 처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시험지에 그럼 이제 쓸 때 애들이 좀 우왕좌왕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어떻게 채점이 되는 걸까를 일단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뭔데 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냐 이 시간에. 그러니까 시험 푸는 사이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이걸 채점을 이렇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비문학을 써내려가요. 처음에. 저는 그거 시험지에서 고1 올라오자마자 애들 서술형을 딱 이제 시켜보면 아이들이 한 6줄 정도 풀이 딱딱딱딱 써내면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편지 쓰듯이 막 채워요. 한 16줄 막 나와가지고 막 글도 이건 이거이니까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편지 쓰듯이 딱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쳐내는 과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식화된 부분 위주로만 정리를 하고 뭔가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면서 채점하는 사람이 볼 때 그냥 해설지 적혀 있는 것처럼 잘 적었네가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채점 요소라고 하는 게 학교마다 보통 나오거든요. 내신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 수식이 써져 있냐, 이 식이 적혀 있냐가 이 채점 요소예요, 보통. 그런 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식을 차근차근 적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서술형에서 망하는 이유 중 한 개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연습이 앞에서 말한 건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쳤다. 두 번째는 시험 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이거 적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적을까라고 막 고민을 해요. 그 시간이 지나가서 못 쓰고 나왔대요.
그럼 그걸 쓰지 말고 자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시험적인 전략이 좀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못 푼다예요. 서술형이라서 되게 그냥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는 확실한 건 오히려 서술형이 문제가 쉬워요. 뭐라도 적도록 해야 돼요. 부분 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가 풀이 과정은 길지언정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문제의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면 한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럼 나머지 세 문제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뭐 이거 나온다 알려준 증명 문제 그런 걸 외워가서 적거나 하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그거를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조금 있는 상태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기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 일주일에 한 세 문제 정도씩만 쓰는 연습을 해보면 사실 충분합니다. 저도 뭐 아까 뭐 찍는 얘기를 그 수학 변태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직관력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점수가 잘 나와. 그 친구 찍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정도 값에서는 요거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걔는 아니 항상 그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네, 저는 이제 서술형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애들이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거나 했을 때 일정한 공간에서 친구들이 빈 공간에 수식을 써내려가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흐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한 장에 뭐 15문제 이런 거를 뭐 짧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학을 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루에 한 문제, 뭐 이틀에 한 문제 정도라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처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똑같이 받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수학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생각 정리를 안 하고 푸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에서 내가 왜 이걸 써야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얘를 가져와야 되는지 줄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연습만 하면 친구들이 사실 서술형이 부분 점수도 항상 들어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쫄아 있어서 그렇지 문제 점수 받는 거는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펼쳐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니 어차피 수학은 푸는 뭐 객관식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막 그 학생한테는 그게 푸는 거예요. 결과 지향적인 거죠. 이 답만 맞추면은 되는 거고요. 저번 시험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찍어서 두 문제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학교 1등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찍어서 두 개나 맞췄냐니까 저한테 대려 하는 말이 찍었어 이러니까 대려 하는 말이 쌤 맞추면 된 거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고요. 맞추면 되긴 했는데 일단 그러면 서술형도 맞췄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같이 일단 시험 결과 자체는 맞추면 일단 돼요 학생들 입장은. 서술형을 맞췄으면 그 아이는 실력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모르는 객관식 문제. 네. 문까지 따라준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답만 맞추면 자기가 완전히 알고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제 착각을 많이 문제는 합니다. 이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계속 옆에서 계속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뭐 진짜 뭐 학원 선생님이든 과외 선생님이든 옆에서 풀이를 계속 봐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 친구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진짜 제대로 풀고 있는가. 맞아요. 서술형은 연습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계속해서 첨삭이 제일 뭐 그렇죠. 한 번씩 이제 봐주는 그 첨삭이 생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이게 내가 이게 써서 맞은 건지 틀린 건지, 네. 그래서 옆에 코치해주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첨삭해주는 부분. 옛날에 논술 있잖아요. 논술 강의 10번 들어도 한 번 자기가 써보는 게 최고고 맞아요. 10번 써보는 것보다 한 번 첨삭받는 게 최고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서술형은 좀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쓴 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단계가 꼭 절차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비고일을 3주 동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예비고일만 하면은 예비고2나 예비고3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예비고일을 수학은 요 정도까지 진행하는 거하고 뭐 필요하다면 한 주 더 예비고일에 대해서 물론 이거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우리는 특별 방송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예요? 수능해야죠. 수능이죠. 수능 출제 영향 네. 분석을 어차피 이 3주 뒤에는 이걸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 분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방송은 아마 이 방송 다음은 수능 출제 경향 분석이 되도록 아마 방송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만세 시간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